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발효되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좀 정리해 볼까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새롭게 시행되는 법들이. 네, 갤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해 700개 이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호. 캘리포니아주 정책 관련 소식을 다루는 비영리 기관 캘 매터스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모두 770개에 달합니다. 여기서 일부는 당장 발효되지 않고 시행까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정신 건강과 관련한 수업이 의무화된다든지 아니면 가게에서 그 장난감 섹션에 남자 또는 여자아이용 등 성별을 구분지어서 진열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법안들은 새해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가 지난해 서명한 나머지 대부분 법안들은 올해를 기준으로 이제 시행되는데요. 네. 즉 2022년 새해 첫날 1월 1일부터 이미 새로운 법이나 수정된 법이 적용된 겁니다. 발효된 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거나 또는 좀 특이한 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해마다 이제 새해가 되면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에 관심이 많은데 새해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네. 새해에 26명 이상 종업원을 둔 비즈니스에선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로 올랐습니다. 작년 14달러에서 $1가 더 오른 겁니다. 네. 그리고 종업원이 25명 이하라면 이보다 $1가 낮은 시간당 $14입니다. 역시 작년보다 $1가 오른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3년,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종업원 수와는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같아지는데요. 26명 이상은 지금처럼 $15 그대로 가고 이제 25명 이하는 내년에 $1가 더 올라서 $15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캘리포니아 주 전체 최저임금을 뜻하는 것이고요. 네. 각 도시, 카운티별로는 다르죠. LA시와 LA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새해부터 적용되는 법보다 일찍이 최저임금을 인상시켰는데요. 이미 작년 7월부터 해서 최저임금을 $15로 인상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운전자들이 주의해서 들어야 할 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한 속도, 스피드 리미트 여기에 관한 건데요. 네, 원래 다니던 길의 제한 속도가 더 느려졌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 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 각 지역 교통당국에 이 제한 속도를 보다 낮출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데 따른 겁니다. 이전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서는 제한 속도가 매년 조금씩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각 이 시정부가 제한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좀 더 느리게 이제 변경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규정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운전자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만 제한 속도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이걸 갖고 곧바로 단속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 또는 온라인상에서 새로 변경된 제한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털 사이트가 마련될 때까지 이 둘 중에 먼저 오는 날짜까지는 관련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알아둬야 할 새 법도 이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학생들이 아침에 좀 더 늦잠을 잘 수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첫 수업이 아침 8시 그리고 8시 반 이보다 더 일찍 시작할 수 없게 하는 법이 지난해 확정됐습니다. 네. 이건 상당수 학부모들이 10대가 되기 직전 아이들이나 아니면 10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선 아침에 좀 더 잘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제 등교 시간 변경을 촉구하면서 이게 성과로 이어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건 새해부터 당장 바뀌는 건 아니고요.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그러니까 2022, 2023학년도부터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 셈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모든 학생들이라고 다 할 수는 없는 게 네. 외곽 지역 교육부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추진할 때 사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찬반이 굉장히 팽팽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등교 시간이 늦춰지게 되면 그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해야 하는 그런 학부모들의 경우엔 오히려
시간상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나와서 학교에 줄업해주고 출근을 해야 하는데 네.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추다 보면 이제 출근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그렇죠. 학생들이 늦게 등교하는 만큼 또 학교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음. 이게 과연 좋은지에 대해서 좀 회의론적인 반응을 나타낸 학부모들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일단 올해 7월부터 바뀌게 됩니다. 네. 이 학교와 관련된 법 가운데 새로 시행되는 내용이 또 하나 있죠. 네, 이 학교에 여성용품이 반드시 비치돼야 합니다. 아, 이 역시 2022-2023학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모든 공립학교 화장실에선 무료로 이 생리대, 아하. 템폰 이게 제공되는 겁니다. 네. 이 법이 적용되는 곳은 6학년부터 12학년 사이의 공립학교들과 커뮤니티 컬리지 그리고 주립대학 등입니다. 네. 자, 앞으로 쓰레기 버릴 때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바뀐 법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해요. 네, 보통 이제 색깔별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버리는 게 달라지게 네. 되죠. 파란색 쓰레기통은 컴퓨터 종이 등 폐지류, 유리병, 금속류 등 재활용 쓰레기를 담게 되고요. 녹색 쓰레기통 같은 경우 마당을 손질하고 나온 잔디, 나뭇잎 이런 퇴비류를 분리해 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검은색 쓰레기통은 일반 쓰레기를 위한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 2016년에 주의회에서 SB 1383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새해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각 비즈니스들과 가정은 음식물 쓰레기인 고기, 과일, 달걀 껍질 이런 거를 퇴비류에 버리는 녹색 쓰레기통에 별도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자 박스, 냅킨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일반 쓰레기통이 아닌 녹색 아하.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예.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이제 거주지에 따라서 다른 시점에 단계적으로 적용, 시행되는데요. 네. 그리고 당장 새해부터 법이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사실 커뮤니티에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반응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게 없다는 게 당장 벌금을 물리진 않습니다. 네. 2024년까지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콘도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쓰레기통이 없거든요. 없죠. 네. 이러면 또 헷갈리겠네요. 아, 그거 없어요? 네. 까만색하고 파란색밖에 파란색하고. 없습니다. 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이 그렇죠. 있고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옆집에서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럼 옆집에 몰래 버릴까요? 또 새해 계속 시행되는 법 가운데 칵테일 투고법이 있다는데 이게 뭐 어떤 거예요? 칵테일 투고법은 이미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제 팬데믹 속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계 지원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 투고를 주문하면서 칵테일과 와인 같은 그런 주류까지도 투고할 수 있게 허용을 했고요. 아. 근데 이 법이 연장 시행되는 겁니다. 네. 올해 더해서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단 칵테일과 와인 등 주류 투고는 음식을 주문했을 때만 가능하고요. 배달 같은 것만 할 때는 2021년 작년 12월 31일 이후 새해부터는 금지됐습니다. 이 점 주의해야겠고요.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식당 야외, 지금 파클렛 같은 데서도 많이 식사할 수 있게 예. 허용을 해놓은 상태인데 네네. 거기서도 칵테일, 맥주, 와인 이런 주류 주문 계속 가능합니다. 네. 자, 식당에서 일회용 식기 제공을 금지하는 법이 이제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도 지난해에 한인사회에서 역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에 대한 법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시겠습니다만 손님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일회용 식기나 뭐 케찹, 간장 이런 일회용으로 포장된 식품 조미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투고하면서 뭐 집이나 회사 아니면 자기가 밥 먹을 때 이런 식기나 그런 조미료 같은 게 없다면 요청을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 빨대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단 이것 또한 로컬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에서 내년 6월 1일까지 단속 유예 기간, 그러니까 올해 6월 1일까지 단속 유예 기간이 허용됩니다. 유예 기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6월 1일 후에는 적발된 업소에서 1차 또는 2차 위반 시에 단순 통보에 그치겠지만 이제 3차 위반 시에는 하루에 $25씩, 연간 최대 $300씩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투고를 하러 갔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젓가락하고 숟가락 필요하세요? 네. 그래서 젓가락만 주세요. 저는 그랬죠. 네. 아, 아하.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 밖에 다른 법도 정리해 볼까요? 네, 산불 관련 법도 시행되는데요. 이 산불 예방 관련법, 초목과 인화성 물질 등으로 인해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관리 규정 완화를 골자로 합니다. 네. 현행법상 토지 소유주가 아닐 경우 특정 장소 내 산림, 초목, 인화성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불태우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새해부터는 이런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등 규정에 따라서는 일정한 산림, 초목, 인화성 물질을 불태우는 인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완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불 예방과 관련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 헬스케어 서비스 플랜과 비응급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시기적절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 건강보험관리국 보험국이 채택한 규정을 성문화한다 하는 내용이 새해부터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규 기자였습니다.